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비하 비율 6번째 시간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네요. 이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랑 수업하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몇 퍼센트다. 퍼센트란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백분율입니다. 자, 그러면 백분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비와 비율에서 중요한 거, 비율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매일 여러분이 연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해보고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먼저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 비율을 통해서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었죠. 이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통해서 인구가 밀집한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고요.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정색 물감량의 비율을 통해서 어떤 물감이 더 어두운지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야구선수의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을 통해서 어떤 야구선수가 얼마나 안타를 잘 치는지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통해서 지도의 거리와 실제 거리를 비교해 볼 수도 있었죠.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율을 알아볼까요? 교과서 82쪽이네요. 알뜰 시장에서 티셔츠는 50벌 중 40벌이 판매되었고 바지는 20벌 중 17벌이 판매되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판매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렇죠. 판매율이라고 하는 말은요, 팔린 물건 수의 처음에 있던 물건 수에 대한 비율을 판매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이 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위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셔츠의 판매량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티셔츠는 50벌 중에 40벌이 판매되었죠. 그러니까 40만큼 색칠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바지의 판매량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바지는 20벌 중에 17벌이 판매되었죠. 그러면 17만큼 17칸을 색칠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비교하려면 일단 무엇을 구해야 해요? 그렇지. 판매율을 구해야 하겠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지난 시간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에서 했던 것처럼 기준량을 같게 해 주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판매율 구하고 기준량 같게 해주러 가봅시다.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구하고 기준량을 같게 봅시다. 먼저 티셔츠의 판매율을 구하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을 수직순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판매율 구하기 쉽게 처음에 있던 티셔츠의 수와 팔린 티셔츠의 수를 따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티셔츠의 판매율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티셔츠의 판매율은 50분의 40이겠죠. 다음 바지의 판매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림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보기 편하게 처음에 있던 바지의 수와 팔린 바지의 수를 따로따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수직선을 보고 바로 바지의 판매율을 쓸 수 있겠나요? 그렇지. 바지의 판매율은 20분의 17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각각 구해 보았는데 티셔츠와 바지 중에 어떤 녀석이 처음에 있던 물건에 비해 더 많이 팔리는지 비교가 돼야 한대요. 그렇죠. 비교가 잘 안 되죠. 왜냐? 기준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준량을 갖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량을 갖게 하는데 선생님이 기준량이 100이 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티셔츠의 판매율부터 한번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각각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티셔츠의 판매율은 100분의 80이 되고요. 이것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바지의 판매율의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그렇지 각각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지의 판매율은 100분의 85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준량을 같게 해주니까 티셔츠와 바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팔렸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많이 팔렸어요? 그렇지, 바지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 티셔츠가 100벌이 있었다면 몇 벌이 판매된 것일까요? 만약 바지가 100벌이 있었다면 몇 벌이 판매된 것일까요? 그렇지. 기준량을 몇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먼저 티셔츠 빈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량이 50벌이었는데 2를 곱해서 100벌이 되었으니까요. 비교하는 양에도 그렇지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80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바지. 기준량이 20벌이었는데 5를 곱해서 100벌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 비교하는 양에도 당연히 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85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판매율이 더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자, 그렇죠. 이미 선생님이랑 구했죠.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매율이 더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판매율이 팔린 물건 수의 처음에 있던 물건 수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팔린 물건 수를 처음에 있던 물건 수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더 많이 팔린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 판매율이 더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여러분 기준량을 몇으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요. 이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백분율 뭔지 알겠죠? 맞아요.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하는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분율은 기호 응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비율 100분의 85를 85응라 쓰고 85%라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응이 아니라 뭐예요? 맞아요. 저 기호의 이름은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비율 100분의 1은 1%랑 같은 말이고요. 비율 100분의 85는 85%랑 같은 말입니다. 연습 3문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비율 100분의 75를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그렇지 7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비율 100분의 13을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그렇습니다. 13%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율 100분의 47을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그렇죠. 47%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는 영어로 percent, 우리말로 퍼센트라고 읽어요. percent는 15세기 이탈리아인 베르젠토에서 왔고 100에 대하여 라는 뜻을 가졌어요. 베르젠토는 아래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과 같은 기호 퍼센트가 되었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다 라고 하는 이 비율이 있을 때 이 27%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100에 대하여 27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27%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 54%라고 하는 비율이 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54. 자, 그리고 반대로 100분의 54라고 하는 비율이 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이렇게 54%다 라고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퍼센트의 유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이 퍼센트의 유래의 설명을 들으니까 백분율 그리고 퍼센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가 되나요? 네,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83쪽입니다. 화단의 넓이가 14제곱미터이고 텃밭의 넓이는 25제곱미터입니다. 화단 넓이는 텃밭 넓이의 얼마인지 백분율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여자친구가 화단이 텃밭보다 좁네. 얼마나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텃밭 넓이에 대한 화단 넓이는 몇 %일까? 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남자친구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텃밭 넓이를 기준으로 화단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데 텃밭 넓이를 몇이라고 생각하자? 그렇다. 100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이 남자친구가 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 되겠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과 넓이가 같은 큰 정사각형에 화단의 넓이만큼 색칠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렇지. 정사각형이 총 25칸이죠. 텃밭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에요. 여기에 화단의 넓이만큼 색칠해보래요. 화단은 그렇지. 14제곱미터이니까 14개만큼 색칠해주면 되겠죠. 자, 색칠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텃밭 넓이에 대한 화단 넓이의 비율을 구해보래요. 텃밭 넓이에 대한 텃밭 넓이가 기준양이 되겠고요. 화단 넓이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비율을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텃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부분과 화단의 넓이를 나타내는 부분의 그림을 각각 따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기준양인 텃밭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그림이 비교하는 양인 화단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해보면 25분의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100간짜리 투명 모dun을 큰 정사각형에 겹친 뒤 텃밭 넓이에 대한 화단 넓이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은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요. 준비물 4를 떼서 한번 먼저 해보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100분율로 나타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25분의 14를 100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양 25를 10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에 각각 4를 곱해 줘야 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나타내봤더니 비율 25분의 14가 얼마가 되었어요? 그렇죠. 비율 25분의 14가 100분의 56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분의 56을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단 넓이는 텃밭 넓이의 얼마인지 100분율로 나타내어 보면 56%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겹쳐진 상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마지막 활동 100분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세 친구 중에 남자친구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의 14는 100분의 56이랑 같으니까 이걸 100분율로 나타내면 56%야 라고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비율 25분의 14가 있을 때 기준양인 25를 10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줘야 한다? 그렇다. 4를 곱해줘야 된다. 기준양이 4를 곱해줬으니까 비교하는 양에도 똑같이 4를 곱해줘야 한다. 그러면 비율 25분의 14는 비율 100분의 56이 되고 이 100분의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그렇다. 퍼센트 기호로 바꿔준다. 그러면 비율 25분의 14는 56%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100분율을 구하는 방법은 기준양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수를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에 곱하거나 나누어 준 후 기준양 100을 퍼센트로 바꾼다가 100분율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비율 50분의 7이 있을 때 이 비율을 100분율로 바꿔주려면 그렇지.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에 각각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14가 되고요. 이 100분의 14에서 퍼센트에 해당하는 100분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퍼센트 기호로 바꿔주게 되면 50분의 7은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의 14 곱하기 100은 56인데 이 56을 구한 다음 기호 퍼센트를 붙이면 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비율에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이면 그 비율의 백분율을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되겠죠.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이 1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에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백분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의 몇 배이다 라고 할 때 이 몇 배에 해당하는 값이 비율이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자, 이 식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여자친구의 말에 맞게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비교하는 양을 오른쪽으로 넘기고요. 기준량 곱하기 비율은 어차피 비율 곱하기 기준량이랑 같은 말이죠. 자, 식을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25분의 14가 있을 때 여기에 100을 곱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얻은 56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하는 양의 기준이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써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써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100분의 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 기호로 써줄 수도 있죠.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비율에 100을 곱한 후 퍼센트를 붙인다 라고 하는 것이 백분율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4분의 3이 있을 때 이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은 그렇지. 비율에 100을 곱하는 것이죠. 자,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계산 결과는 7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5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지. 비교하는 양만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준량이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퍼센트 기호를 써서 기준량이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비율 4분의 3을 백분율로 바꾸면 75%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여자친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나 분수로 나타낸 비율을 어떻게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을까? 자, 그렇지.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분수 형태로 나타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소수로 나타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백분율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소수도 기준량을 1로 하는 비율의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소수로 나타낸 비율이나 분수로 나타낸 비율이나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은 맞아요. 같습니다. 자, 0.27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0.27의 기준량은 1입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려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각각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27은요 100분의 27이 됩니다. 100분의 27 기준량이 100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량 100을 퍼센트 크기로 바꿔주면 27%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를 백분율로 바꿔주는 방법. 첫 번째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100을 곱한 다음 기준량 100을 퍼센트로 바꿔주는 것이 그 방법 되겠죠. 물론 소수로 나타낸 0.27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기 때문에 0.27에 100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을 얻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얻은 27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순수하게 비교하는 양만을 의미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의 기준이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써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퍼센트 기호를 써 줌으로써 기준량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소수로 나타낸 비율을 백분율로 바꿔주는 방법. 두 번째는 비율에 100을 곱한 후 퍼센트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수로 나타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백분율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똑같은 방법 쓰면 되죠. 왜? 맞아요. 자연수도 기준량이 1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백분율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이 났네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백분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수를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곱하거나 나눠준 후 기준량 100을 %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비율 50분의 7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과정을 식을 통해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백분율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비율에 100을 곱한 후 %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율 50분의 7이 있을 때 이 50분의 7에 100을 곱하게 되면 우리는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인 14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4는 비교하는 양만을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비교하는 양의 기준이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를 써 줌으로써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